제 남편과 피를 나눈 제 친동생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세상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버진로드를 걷는 두 사람 앞에 죽었던 제가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귀신을 본 듯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저 웃고 있었죠. 그들은 제 눈을 멀게 하고 제 모든 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날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한 지옥의 문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어요. 국내 최고의 가구 디자이너라는 명성, 자수성가하여 이룬 수십억 대의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박지훈과 누구보다 저를 아끼고 따르던 친동생 김수진. 이 두 사람만 있으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죠. 저희 가족은 정말 완벽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고 동생 수진이는 언제나 제 뒤에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면 남편이 제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하며 말했어요. 수현아, 오늘도 화이팅. 당신이 가장 소중해.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수진이가 항상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피곤하죠? 제가 조경물 준비해 둘게요. 이런 일상이 너무도 당연하고 소중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징조들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행복에 취해 있어서 못 봤을 뿐이죠. 수진이가 늘 제 곁에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면서도 묘하게 거리를 두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성공한 프로젝트 이야기를 할 때면 수진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동생이 제 성공을 부러워하는 건가 싶었죠. 제가 대형 호텔 체인의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따낸 날이었어요. 계약금만 5억이었거든요. 언니, 이번 프로젝트도 대박 났다며요. 역시 우리 언니가 최고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언니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 사왔지. 수진이는 늘 이렇게 제 성공을 제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그런 수진이를 보며 남편은 말했죠.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나 같은 남편에 수진이 같은 동생까지 있으니. 그때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제 등 뒤에서 그 그림자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를요. 실제로 그들은 제 재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통장 잔고까지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이가 제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확인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실수인 줄 알았어요. 언니, 실수로 언니 폰 만졌어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은 제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출장을 간 밤이면 제 침대에서 서로의 몸을 탐하며 음흉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특히 동생 수진이에게는 제 앞에선 절대 뿌리지 않는 향수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회사 직원들과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수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부장님이 말씀하셨죠. 어머, 수진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떤 향수 말인가요? 프랑스에서만 구할 수 있는 치자꽃 향수래요. 향이 너무 강해서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만 아껴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앞에서는 순한 비누 향만 쓴다면서 우리 언니는 강한 향 싫어한다고 하던데요. 그때 저는 그런 동생이 야냥 기특하기만 했어요. 저를 생각해서 향수도 조심스럽게 고르는 동생이라니 정말 사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짙은 치자꽃 향기가 밤마다 제 남편의 옷깃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옷에서 나는 희미한 향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그냥 향수 가게라도 지나쳤나 보다 했죠. 더 소름 돋는 건
그들이 이미 저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진이는 남편과 만날 때마다 제 일정을 체크하고 있었어요. 언니 언제 출장 가요? 다음 주에 부산에 3일 동안 가. 그럼 그때 이런 대화들이 오간 걸 나중에야 알았죠. 그들은 저의 완벽해 보였던 가정 뒤에서 치밀하게 저를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먼저 수진이가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죠. 언니, 요즘 뉴스 보니까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사고도 많이 나고 혹시 모르니 생명보험 하나 들어놔요. 저는 그런 제안이 고마웠어요. 동생이 제 안전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수진아, 고마워. 그런데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언니가 번 돈이 얼마인데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혹시 모르니까 좀 큰 걸로 들어요. 동생은 저를 위하는 척하며 거에게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했어요. 남편도 거들었죠. 수진이 말이 맞아. 우리는 당신이 안전했으면 좋겠어. 저는 두 사람의 관심이 너무 고마워서 아무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사망 시 수익자는 제 남편과 동생, 각각 15억씩 총 30억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보험 가입 후 몇 주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갑자기 여행을 제안했어요. 수연아, 요즘 너무 바쁘게 살고 있잖아. 오랜만에 가족 여행 가자. 정말요? 좋아요. 수진이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우리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오랜만이잖아. 저는 너무 기뻤어요. 바쁜 일정 때문에 가족끼리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겨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수진이도 저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언니랑 함께 여행 가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설레요. 그래, 우리 예전처럼 재미있게 놀자? 언니,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산길 드라이브 어때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잖아요.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들이 산길을 제안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인적이 드물고 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었거든요. 여행 당일 아침, 저는 정말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어요. 자, 출발할까요? 남편이 운전석에 앉고 수진이는 조수석에, 저는 뒷자리에 앉았어요. 차 안에서 우리는 즐거운 대화를 나눴어요. 언니, 이번 여행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래, 수진이가 좋아하는 일식집 가자. 오빠도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정말 화목한 가족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될 줄은 몰랐죠. 산길로 들어서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역시 여기 경치가 좋네. 공기도 맑고. 맞아요. 오빠, 우리 여기서 사진도 찍어요. 수연아, 오랜만에 가족 여행 가니까 정말 좋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하자. 그 말이 저에게 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어요. 산길의 내리막 커브길에 접어드는 순간 갑자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너무 연기 같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당황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뭔가 준비된 대사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라고요? 브레이크가 안 들어. 어떡하지? 수진이도 비명을 질렀어요. 어떡해요, 오빠.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계획된 연기 같은 느낌이었죠. 그런 생각을 할 시간도 없이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차가 굴러떨어지면서 저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온몸이 산산조각 날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제 마지막 기억은 정말 끔찍했어요. 제 머리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피. 그리고 그런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두 사람의 실루엣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던 제 동생의 애완, 앵무새의 기분 나쁜 울음소리도 생생해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저는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 남편과 수진이 주고받던 시선, 그들의 미묘한 표정 변화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특히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소리쳤을 때의 남편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무 침착했거든요. 정말 급박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진이의 비명 소리도 이상했어요. 진짜 놀란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는 계속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가를 반복했어요. 그 와중에도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죠. 구급차 사이렌 소리, 의료진들의 급박한 목소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남편과 수진이의 대화가 있었어요. 완전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대화였어요. 다행히, 계획대로, 조심해야, 이런 단편적인 말들이 들렸거든요. 의식이 흐릿해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세상은 온통 암흑이었어요. 의사는 제게 영구적인 시력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인한 뇌출혈과 안구 손상이 심각해서요. 시력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없다니, 제 디자인 작업도 할 수 없을 테고, 평범한 일상생활도 어려울 텐데요. 빛을 잃었다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건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제 귓가에 들려왔던 악마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오빠, 이제 저 돈은 전부 우리 거야. 언니만 저대로 쭉 잠들어만 있으면 돼. 그래도 그렇지. 네 언니인데. 지금 와서 약한 소리 할 거야.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계획했는데. 오빠는 그냥 내 말대로만 해. 하지만 만약 깨어나면 깨어나지 않을 거야. 의사가 뇌사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고,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가장 믿고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남편이었고, 수진이는 제가 정말 아꼈던 동생이었는데요.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피눈물을 흘렸어요.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의 배신은 제 눈을 앗아간 것보다 더 큰 고통을 줬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솟구쳤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살아남았으니까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알면 그들이 저를 완전히 제거하려 할 수도 있었거든요. 아직 저는 너무 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깨어난 직후 제 인생을 건 마지막 연기를 시작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모든 것을 잃은 순한 양 같은 기억상실 환자의 연기를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죠? 저는 누구고 당신들은 누구세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하니까 남편과 수진이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안도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거든요. 수연아. 나야. 네 남편 지훈이야. 남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남편요?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이쪽은 네 동생 수진이고.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언니가 얼마나 저를 아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도 기억 안 나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눈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연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언니가 정말 기억을 못해요. 의사가 사고 충격 때문에 기억상실이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영구적일까요?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들은 제 앞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제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완벽한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계속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고, 남편과 수진이가 알려주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척했죠. 주연아, 너는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였어. 우리나라 최고였다고. 정말요. 신기해요. 그리고 수진이는 너를 정말 많이 따랐어. 너희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그들은 제게 거짓 기억을 심어주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복수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제 세상은 암흑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진실의 눈을 떴어요. 시력을 잃은 대신 다른 감각들이 괴물처럼 날카롭게 살아났거든요. 퇴원 후 처음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어요. 예전에는 눈으로만 보던 것들을 이제는 소리와 냄새, 촉감으로 느끼게 된 거였죠. 집안의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요. 그리고 그 소리들 사이에서 저는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남편의 행동 패턴이 변했다는 걸 알았어요. 예전에는 출장이 거의 없었는데 사고 후에는 자주 늦게 들어왔거든요. 주연아, 오늘 회사 일이 좀 늦어져서 늦을 것 같아. 알겠어요. 조심해서 와요. 하지만 그가 늦게 들어온 날이면 어김없이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였는데 남자 향수가 아니라 여자 향수였거든요. 어느 날 밤, 늦게 귀가한 남편이 제 곁에 누웠을 때였어요. 제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스쳤습니다. 제 동생 수진이가 저를 만날 땐 절대 뿌리지 않았던 그 깃은 치자꽃 향수 냄새였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같은 냄새가 났거든요. 그것도 수진이가 제 앞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던 바로 그 향수의 냄새였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향수 냄새가 나네요. 백화점에 들렀다가 왔어. 향수 파는 곳을 지나왔나 봐. 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숨을 쉬는 리듬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수진이가 제게 안부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언니, 몸은 좀 어때요?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수진이의 다정한 목소리 너머로 제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앵무새의 울음소리였거든요. 사고 당일 제 의식이 흐려져 가던 순간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수진아, 혹시 지금 어디에 있어? 언니 생각하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들리는 소리들은 집이 아니었어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앵무새 울음소리요. 그때야 깨달았어요. 사고 현장에 수진이의 앵무새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 수 있었죠. 수진이가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청각이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됐거든요.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죠. 제 앞에서 연기를 할 때면 호흡이 불규칙해졌거든요. 저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씩 차갑게 맞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해 나갔죠.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옷에서 나는 냄새가 이상했거든요. 세탁소 냄새가 아니라 다른 집 세제 냄새가 났어요. 이 옷 어디서 빨았어요? 응. 세탁소에서 받아왔어. 하지만 그 냄새는 제가 늘 맡던 우리 집 세탁소 냄새가 아니었어요. 더 달콤하고 부드러운 냄새였죠. 마치 수진이가 쓰는 섬유유연제 냄새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밤 남편과 수진이가 나눈 전화 통화를 엿들었어요.
내일은 언제 만날까? 오빠? 주연이가 재활 치료 받으러 가니까 그때 조심해야 해. 혹시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완전히 기억을 잃었어. 그래도 조심하자. 우리가 계획한 대로 끝까지 가야 해.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여전히 저를 속이고 있고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요. 더 충격적인 건 제 재산에 대한 그들의 대화도 들었어요. 보험금 언제 나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조사관이 뭔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 설마 들킬까? 아니야. 우리가 완벽하게 했잖아. 그래도 불안해. 걱정하지 마. 곧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그들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었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한 날도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 청소를 해준다며 들어왔을 때였는데 그때 수진이가 가져온 가방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거든요. 자동차 부품 같은 냄새, 특히 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리고 그 냄새 중에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것도 있었죠. 수진아, 이 가방에서 기름 냄새가 나네. 언니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차 수리하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수진이는 차도 없고 차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 차 수리하는 곳에 갔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고가 정말로 계획된 것이었고 브레이크에 조작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요. 그리고 수진이가 그 일에 직접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저는 분노와 동시에 냉정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는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며 찾아온 베테랑 보험조사관 차태식 팀장이었어요. 차태식 팀장이 처음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남편은 심장 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졌거든요.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한보험 특별조사팀 차태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죠. 김수현 씨 기억을 잃으셨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사고 이후로 기억이. 그런데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서요. 사고 직전에 30억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셨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순간 남편과 수진이의 호흡이 동시에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남편분과 동생분은 거의 다치지 않으셨는데 김수현 씨만 중상을 입으셨어요. 차량 내 위치를 고려해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차태식 팀장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혹시 사고 전에 차량에 이상이 있었다거나 누군가 차를 만졌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여전히 기억상실 환자 연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차태식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욱 이상한 점이 있어요.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라인에서 특이한 흔적이 발견됐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이 기침을 했어요. 당황했을 때 나오는 그런 기침이었죠. 어떤 흔적 말인가요? 마치 인위적으로 손을 뗀 것 같은 흔적이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 가족이 왜 그런 일을...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보험금이 큰 만큼 신중하게 조사해야 하거든요. 차태식 팀장은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김수현 씨 혹시 평소에 남편분이나
동생분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정말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보험 가입 당시 상황은 어떠셨나요?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라도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제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요즘 사고가 많아서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보험 가입 직후에 사고가 나셨네요. 참 우연의 일치군요. 차태식 팀장의 말에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미 뭔가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혹시 사고 당일 동행자는 또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만요. 그런데 사고 현장 근처에서 앵무새 한 마리가 발견됐거든요. 주인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이의 숨소리가 급해졌어요. 제가 들은 그 앵무새 소리가 정말 중요한 단서였던 거네요. 앵무새요? 저희는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는데요. 수진이가 서둘러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명한 동요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관련이 없겠네요. 차태식 팀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뭔가 확신을 얻은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수현 씨, 사고 당시 마지막으로 들은 소리나 냄새 같은 건 기억나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어서요. 그날 밤 남편과 수진이가 나눈 대화를 들었어요. 어떡하지? 저 조사관이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 진정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잖아. 하지만 브레이크 라인 얘기하고 앵무새까지. 우리가 침착하기만 하면 돼. 주연이도 기억을 못 하잖아. 만약에 기억이 돌아오면 어떡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의사가 영구적이라고 했잖아. 이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차태식 팀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차태식 팀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왔더군요. 김수현 씨, 사고 차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인가요?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절단된 흔적이 발견됐어요. 이건 명백한 고의입니다. 그 순간 남편과 수진이가 동시에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전날 밤 누군가 차량에 접근한 흔적이 포착됐어요. 차태식 팀장은 정말 치밀하게 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서 진짜 희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목숨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차태식 조사관에게 몰래 연락해서 단둘이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과 수진이가 외출한 사이를 틈타서 차태식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팀장님, 저 김수연입니다. 김수현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와 단둘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전화 너머로 팀장이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기억도 못 하시는 분이 저를 무슨 일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어요. 팀장님,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팀장의 숨소리가 멈추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정말입니까? 네, 그리고 팀장님이 찾고 계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인근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각장애인인 제가 혼자 나가는 것은 위험했지만 이것이 제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았거든요. 다행히 공원까지는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기사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벤치까지 안내받았죠. 차태식 팀장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정말 기억하고 계신다면 증명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직 청각과 후각만으로 그의 어제 행적을 정확히 맞춰 보였어요. 팀장님께서는 어제 점심때 중식당에서 양장피를 드셨군요. 그리고 집에 가시기 전에 완구점에 들러서
따님에게 줄 강아지 인형을 사셨어요. 어떻게? 솜과 플라스틱 눈알이 부딪히는 소리가 팀장님 가방에서 나고 있어요. 그리고 춘장과 식초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거든요. 차태식 팀장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시력을 잃고 나서 다른 감각들이 무서울 정도로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놓쳤던 많은 진실들을 알 수 있게 됐죠. 그날부터 저는 차태식 팀장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팀장님이 의심하시는 게 맞아요. 그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확실합니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그들의 대화를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때 들었던 대화의 내용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말해줬어요. 오빠, 이제 저 돈은 전부 우리 거야. 언니만 저대로 쭉 잠들어만 있으면 돼. 그들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를 속이고 있어요. 제가 기억을 잃었다고 믿고 있거든요. 차태식 팀장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저는 볼 수 없었지만 그의 호흡과 심장박동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팀장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말해줬어요. 남편 옷에서 나던 수진이의 향수 냄새, 수진이 가방에서 나던 기름 냄새,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들었던 앵무새 소리까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앵무새, 수진이가 기르는 앵무새예요. 정말입니까? 네. 사고 당일 제가 의식을 잃어가면서 들었던 그 소리예요. 수진이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차태식 팀장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에 개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도와드린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들이 가장 방심할 때를 노려야 해요. 그들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보험금을 받으면 결혼할 거예요. 그때가 바로 기회죠. 차태식 팀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비밀 동맹을 맺었어요. 차태식 팀장은 법의 심판대 밖에서 저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먼저 사망했다고 처리되도록 해야겠네요. 어떻게요? 의료진과 상의해서 공식적으로는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물론 극비리예요.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거든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차태식 팀장은 저에게 몇 가지 장비도 제공해 줬어요. 작은 녹음기와 몰래카메라 같은 것들이었죠. 비록 보실 수는 없지만 소리를 녹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팀장님, 우리 함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행복할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대를 말이에요. 계획은 이러했어요. 제가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가 되면 그들은 보험금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결혼식을 올릴 텐데 바로 그때 제가 나타나는 거였죠. 그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에 모든 진실을 폭로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팀장님이 확보하신 모든 증거들도 함께 공개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1년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법적으로 제가 사망 처리가 되고 30억의 보험금이 지급되자 남편과 동생은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죠. 저는 죽었고 거대한 재산은 모두 자신들의 것이 되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저는 몰래 그들의 대화를 계속 엿들었어요. 차태식 팀장이 제공해준 녹음기로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게 됐어.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30억이면 정말 큰 돈이야. 우리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수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이니까 더 값지게 써야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감에 가득 차 있었죠.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결혼식장은 어디로 정했어? 그랜드 호텔이야. 수연이가 좋아했던 곳으로. 정말 아이러니하네. 수연이 돈으로 수연이가 좋아했던 곳에서 결혼하는 거니까. 그들은 심지어 제 취향까지 이용하고 있었어요. 정말 끔찍했죠.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특별한 옷을 준비했어요. 순백색 한복이었죠. 죽은 사람이 입는 수혜 같은 느낌의 옷이었어요. 차태식 팀장이 저를 도와주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놀랄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에 떨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많은 하객들이 모였어요. 남편과 수진이의 지인들, 그리고 저를 알던 사람들도 많이 왔을 거예요. 모두들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식이 시작되고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걷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 웨딩 마치,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와 남편의 행복에 겨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차태식 팀장의 부축을 받으며 결혼식장 뒤편 문을 통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 사람? 설마 김수연 아니야? 죽었다고 했는데. 하객들의 술렁임이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진이가 저를 보는 순간이었어요. 언니? 언니가 어떻게?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게 느껴졌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완전히 얼어붙어 버린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단에서 저를 보고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수연아, 어떻게? 너는 죽었는데.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고 했죠.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저는 태연하게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김수연입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김수연이에요.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어떻게 살아있어요? 기억은 잃었지만 제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더군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제 말을 들었죠. 당신은 제게 단 한 번도 거짓말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당신의 심장 소리가, 숨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사고 당일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소리쳤을 때 당신의 심장 박동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진짜 놀란 사람의 심장 박동이 아니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수진아, 저는 수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어요. 내게서 나는 이 짙은 치자꽃 향수 냄새. 사고 당일 내 남편의 옷깃에서 났던 바로 그 냄새란다. 수진이가 뒷걸음질 쳤어요. 언니, 무슨 소리예요? 넌 내 앞에서는 절대 이 향수를 안 뿌린다고 했는데 말이야. 중요한 사람 만날 때만 아껴 뿌린다고 했잖아. 이제 하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불륜과 배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저는 차태식 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팀장님, 준비하신 것을 공개해 주세요. 차태식 팀장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들려 있었죠. 여러분, 저는 보험조사관 차태식입니다.
김수현 씨의 사고에 대해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을 결혼식장에 공개한 거였어요. 먼저 들린 것은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굉음이었어요. 그리고 차가 굴러떨어지는 소리. 제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 동생 수진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던 마지막 한마디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가. 그 순간 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깨달은 거였죠.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모두에게 공개됐고 그들의 죄는 명확해졌으니까요. 남편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수현아. 나는 이제 끝이에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원했던 결혼식이에요. 축하해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이 되었어요. 잠복해 있던 차태식 팀장과 경찰들이 현장을 덮쳐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의 두 사람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수현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죠. 수갑을 차는 순간 수진이가 저를 향해 절규했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 미안하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갑에 끌려가면서도 계속 저를 바라봤어요. 수현아. 나도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 미쳤었나 봐. 수진이가 자꾸 그만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수진이 탓을 하려는 모습이 더욱 역겨웠거든요. 사랑이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의 변명을 들으면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죠.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재판이 시작되자 모든 진실이 하나씩 밝혀졌어요. 그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언제부터 불륜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살인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특히 브레이크 조작 부분에서는 수진이가 직접 자백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했어요. 언니를 정말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다치게만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이제 편히 가라고 말했잖아요.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정말 미쳤었어요. 언니가 너무 많이 다쳐서. 그냥 그런 말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드러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불륜 관계였다는 거예요. 제가 큰 계약을 따내서 재산이 크게 늘어난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죠. 처음에는 정말 사랑이었어요. 남편은 변명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수현이의 재산을 보면서. 그래서 아내를 죽이려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이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오빠 탓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오빠를 꼬셨어요. 법정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있었어요. 정말 한심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차태식 팀장이 확보한 것들이었어요. 사고 전날 밤 차량에 접근하는 수진이의 모습이 담긴 CCTV, 브레이크 라인을 절단한 흔적, 그리고 무엇보다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음성 파일이었죠. 특히 수진이가 기르던 앵무새는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그 앵무새가 수진이의 목소리를 학습해서
이제 편히 가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앵무새가 그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검사의 질문에 수진이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혼수 상태에서 들었던 그들의 대화, 시력을 잃고 나서 발견한 불륜의 증거들, 그리고 그들이 제 재산을 탐내며 나눈 대화들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상황에서도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최종 판결에서 남편은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15년, 동생 수진이는 살인미수 교사 및 보험 사기 혐의로 1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의 변화도 없었어요. 판결이 끝난 후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언니,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질투가 언니가 가진 모든 것이 부러웠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랑이었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리고 질투라고 하기엔 너무 계획적이고 잔혹했어. 그래도 언니는 제 친언니인데. 이제 아니야. 넌 더 이상 내 동생이 아니야. 그게 제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제 재산을 모두 되찾았어요. 30억의 보험금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용한 제 재산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돈을 혼자 쓰기 위해 복수한 게 아니었어요. 그 돈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제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아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의 특별 자문으로 위촉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눈 대신 진실의 소리를 듣고 거짓의 냄새를 맡는 능력으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죠. 차태식 팀장은 지금도 저의 동료이자 친구예요. 그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은인이기도 하고요. 수연 씨 덕분에 정말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팀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죠.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든든해요. 저는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도 불쌍한 시각장애인도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진 김수연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생각해요. 만약 그때 제가 정말 죽었다면 어땠을까? 그들은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어요.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배신을 당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더 강해져야 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져요.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려 해도 거짓말은 결국 들통나게 되어 있어요. 저처럼 시력을 잃고도 진실을 찾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욱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가족의 배신만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피를 나눈 동생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복수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너무 잔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진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